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맨 처음에 했던 그 검찰과의 대화 등에서 제가 그 당시 이제 제가 느꼈던 검찰에 있는 친구 선후배 뭐 제가 사실 뭐 법대 졸업하고 친구들 대부분 거기 있으니까 이제 검찰 전체는 노무현 정부 또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모욕을 받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있었어요. 있었고 머리 숙이고 있었지만 우리는 모욕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이 정권 후반이 되면서 드디어 이제 칼을 이제 거꾸로 잡는 거죠. 복수전이 시작된 시작된 거죠. 거죠. 사실상 보면 그 참여정부 때 참여정부로부터 중용된 검사들도 그 중에 일부는 네. 그 대열에 그 복수전에 섰죠. 가담했죠. 당연하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출세하고 승진될 때는 당연히 그 순간 머리를 숙이고 도광양회한다고 머리를 딱 또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빚을 나중에 이제 이 마음에 안 드는 정부지만 승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승진할 때까지는 계속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권 말기 되면 자신의 원래의 모습을 드러내고 뒤집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저는 사실은 지금도 예컨대 이제 검사분들이 그 상당수 이제 보수적인 분이라고 전제한다면 지금 박근혜 쪽으로 줄을 섰을 거다라고 예. 보고요. 지금 이명박 정부 및 이명박 정부의 최측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박근혜 딜을 하고 있을 거다. 박근혜 쪽에 주고 있을 거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검찰 마피아들의 심리 상태 이해를 하는 게 돌이켜 보면 이제 2002년 12월 19일 선거가 끝나고 노무현 후보가 당선이 된 직후에 SK 최태원 씨를 검찰이 구속했어요. 분식회계 혐의로. 네, 예. 우리 지난번에 예. 재벌 마피아 편에 그거 다뤘죠. 그 SK 형제 횡령단 네. 그 다룰 때 다뤘는데 그때가 최태원 회장이 처음 징역을 갔을 때입니다.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기소가 된 건데 그때 이제 노무현 당선자가 막 화를 냈어요. 왜냐면 캠프에서 전혀 몰랐습니다. 검찰이 이걸 준비하고 있었고 전격적으로 최태원 씨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왜 검찰이 이런 짓을 했냐라고 우리가 추측했던 게 잘 보이려고. 바로 그거죠. 예. 메시지를 보낸 근데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다음 당선자 시절에 막 화를 낸 거예요.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지금. 응? 그러고 이제 업계에서 소문이 최태원 회장이 어디 술자리에서 노무현이 당선되면 나는 이민 간다는 말을 했다는 소문이 뒤늦게 돌았고 예, 예. 우리는 그거를 선거를 할 때는 몰랐어요. 예. 최태원 씨가 구속되고 나서 기업인들한테 그 얘기를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아니 설마 우리가 그런 얘기를 술자리에서 했다고 해서 재벌 회장을 구속하겠냐. 말이 안 된다 그게 도대체. 우리는 그런 얘기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설사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거 가지고 무슨 기업인을 구속하고 이런 거 아니다. 그때 삼성이 그때 바짝 긴장을 해가지고 다음 타겟은 삼성이라 그러는데 맞냐 이런 걸 문의를 많이 해왔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굉장히 황당했던 게 그때는 검찰이 잘 보이려고 그랬다는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근데 돌이켜놓고 생각하니까 그렇게까지 알아서 기면서 비위를 맞추려고 했는데 뜬금없이 젊은 검찰 경력도 없는 여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보내놓고 검찰 인사를 막 하려고 그러는데 서열 과거 다 무시하고 막 하려고 그러고 대드니까 야 그럼 동네 저 놀이터로 나와라 한판 뜨자 이래가지고 대통령이 평검사 토론을 하고 이러니까 원한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해석이 맞나? 저는 이제 맞다고 보고요. 상당부 맞다고 보고 저는 이제 그 검찰 개혁을 최초로 시도한 정부는 참여정부라고 봅니다. 그 지금 의미가 크다라고 보고. 근데 이제 참여정부의 검찰 개혁은 냉온탕을 번갈아 갔습니다. 장관으로 보게 되면 근데 강금필 장관 했다가 다시 검찰 출신으로 갔다가 천정배 장관으로 왔다가 또 검찰 갔죠. 예. 그러면서 검찰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뭐 사실 검찰 개혁이란 게 검찰의 그 막강한 권력을 개혁하려면 집권하고 1년 반, 2년 뭐 맥심 최대 2년 내에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정광석화처럼 했죠. 바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했다가 갑자기 원래 우리 사람이 또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괜찮네. 좀 시간만 보내면 되는 이제 거예요. 버티자 싶은 거죠. 버티자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이 어떤 이유로 그런 냉온탕을 번갈아 갔는가 이제 잘 모르지만 그게 좀 패착이었다라고 보고 향후에 이제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검찰 개혁은 정말 1년 내로 정말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법무부 장관이 강골인 사람이 왜냐면 법무부 장관 자신도 지금 근데 천정배 장관 같은 경우도 아주 뭐 최고의 법률가 중에 한 명인데 강정구 수사 불구속 지휘 사실 그거 불구속 지휘가 원칙이거든요. 원칙을 했다는 이유로 그냥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난리뿐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검찰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마음에 안 들면 본인 스스로 못 날리지만 여론을 통해서 뭐 좌빨로 만드는 데서 날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좀 검찰 개혁 문제를 정말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 검찰 개혁에 이제 그 얘기 나왔으니까 좀 구체적인 몇 가지 방안을 갖다가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예를 들면 뭐 장관을 갖다가 그 검찰 출신 아닌 사람을 한다거나 뭐 이런 어떤 인사법 문제로 처리하는 것도 기본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제도적인 문제, 제도를 바꿔야 되는 문제 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다극화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검 이제 중수부를 해체하고 그리고 공수처 혹은 뭐 예. 고비처라고도 하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갖다가 둬서 그 분야에 관한 한 검찰의 어떤 기소 독점을 갖다가 이제 깨는 거죠. 예, 깨서 분할하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동의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참여연대 사법권센터 소장을 한 오래 했는데 그때부터 제출했던 안인데 이제 법안까지 사실 국회에서 만들어졌었죠 사실은 막판에. 물론 안 됐습니다만은. 그 얘기는 제가 좀 해드릴게요. 왜 안 됐는지. 네. 그건 좀 이따 하시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인사 문제는 분명히 따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사 문제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누가 시킬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고 특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 초기에 검찰 개혁할 사람을 아주 강고를 데리고 들어와서 해서 검찰이 이거 버티다가는 내가 완전히 쫓겨나겠구나. 임기 5년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하죠. 끝까지 가야 된다.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한다 네. 딱 선포하고. 그럴 때만 검찰이 확 갈릴 거고요. 그다음에 검사장들을 바꿔야 되거든요. 검사장급들을 아까 그랬지 검사장이 쉬운 말로 하면 그 개파 보스일 건데 그렇죠. 네. 그분들을 이제 정리를 재구성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한 5년 정도 끝까지 가야지 이 사람이 사람 자체의 물갈이가 될 거다 보고요. 그 작업은 이제 대통령께서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제도적으로는 중수부가 이제 외문정감은 중수부는 검찰총장 직할기구거든요. 아무 말도 듣지 않습니다. 검찰총장의 지휘하에서 검찰총장이 하라는 수사만 하는데 검찰총장이 어디에 관심이 있을 것인가는 우리가 불문가지다라는 생각이 들 때 중수부가 하는 역할 중에서 좋은 역할이 있습니다. 특수수사 같은 경우 예컨대 뭐 화이트 칼라 범죄나 재벌 비리 등 수사해야죠. 이걸 갖다가 중수부에 검찰총장 직할에 두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검찰총장의 성향이나 편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특수수사의 범위와 방향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쪼개가지고 첫째는 원래 지검 특수부가 있거든요. 서울지검 특수부 뭐 우리가 좀 외국 같은 경우는 특수부 수사로 제일 유명한 데가 동경지검 특수부거든요. 예, 그 일본에는 중수부 없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서울지검 특수부에 뒀는데 잘하는 거거든요. 서울지검 특수부, 부산지검 특수부, 광주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쟁을 하게 하고 충돌이 생겨서 관할이 문제가 발생하면 검찰총장이 관할만 정리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러면 이제 검찰총장이 수사의 지위와 내용 성격을 직접적으로 지휘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중수부 폐지론이죠. 그게. 그래서 중수부 폐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수부 폐지만으로도 이제 부족하다고 보는 게 중수부를 폐지하고 특수부를 강화하는 게 하나 있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검찰총장의 힘은 막강하거든요. 막강하기 때문에 아까 노 대변인 말씀하셨던 고비처 또는 뭐 공수처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 검찰의 권력을 떼놓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소 독점을 떼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검찰 및 고위공무원이 검찰이 포함된 고위공무원이 관련된 범죄 같은 경우는 따로 하는 게 좋다면 좀 특히 이제 검찰 내부의 부패 같은 경우들 검사가 범죄를 저지르면 그래서 말입니다. 처벌할 사람이 없어. 기소를 안 하니까 예. 그렇죠. 덮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서로 물어봐야 되거든요. 검찰이 비리를 일으켰을 때 우리 뭐 영화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만 어떡할 거냐.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내부자가 수사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 경우는 따로 떼는 것이 대표적인 게 좋다. 뭐 삼성 엑스파일의 특가 검사들 그렇죠, 자기들 그렇죠. 조사도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수사는 그냥 조사도 안 했고. 대검 중수부 폐지하면 대검 중수부 캐비넷에 있는 다 나오죠. 그 270개는 어디로 가요? 그러면?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 있어요. 중앙지검인가요? 그럼 관계 없구나.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요 부분에서 제가 대검 중수부 저도 이제 폐지를 이제 주장을 했는데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검 관계자들이. 그래서 제가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당사자들에게 했더니 조직의 근간이 근간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마피아가 그러니까 해체된다. 검찰이 실제로 보면은 직접 수사하는 사건보다도 이 내사하는 사건 있잖아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사를 해서 거기서 엄청난 사건들이 있는 거야. 그걸 딱 쥐고
그중에 일부가 공개적인 수사로 넘어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이걸 예를 들면 중수부가 없으면은 수사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평소에 내사 자체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평소에. 그리고 내사가 빙산에 그 물속에 다 잠긴 10분의 9 정도 된다면 그 물 밖으로 나온 10%가 바로 이제 우리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사가 딴 게 아니라 정보거든요. 내사는. 정보지. 내사 핵심은 내사가. 첩보, 정보 이런 거죠. 요번에 이제 이명박 정부 하에서 국무총리 조정을 통해서 형사법 개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 검찰이 절대 놓치지 않았던 게 내사 문제에 대해서 경찰 내사까지 모두 우리에게 보고하라고 법을 그렇지. 통과했습니다. 네. 기막힌 맞습니다. 건데 과거에는 이제 경찰 내사 문제는 경찰에서 끝이 나는데 이번 걸 통해서 검찰이 승리를 해버렸어요. 원래 많은 걸 가져가. 권력을 쪼개줘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 반대로 이제 자기 내사 외에 검찰 내사 외에 경찰 내사 거도 다 보겠다라고 하니까 경찰에서 이제 불딱지가 난 건데 이제 검찰의 탐욕이 이제 끊임없이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사 문제를 포함해서는 검찰을 바꾸려면 일단 그 수사권 문제에서 상당 부분은 경찰로 보내고 네. 그 다음에 갖고 있는 각종 기소독점 중에서 공수처 쪽으로 또 떼어주고 내주고 이거 자꾸 떼어줘야 된다. 네. 분산시킬 수밖에 없다. 디도스. 저는 그 검찰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 필요해. 고위공직자 문제만이 아니라 그 예. 재벌들에 관련된 그 저 큰 경제 사범과 관련된 네. 문제들도 그 떼어줘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특수부 그 전에 보면은 그 서울지검 특수부에서 삼성 에버랜드 사건을 갖다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수사를 좀 하려고 그랬어요. 네, 예, 사실은. 예, 예.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공소시효 다 끝날 때까지 끝나기 못하게. 얼마 전까지 못하게. 못하게 한 게 바로 검찰총장이었거든. 예. 그래서 아유 떡값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지금 특수부에서 제대로 하려고 해도 위에서 눌러버리니까 이제 못하는 이제 그런 그게 상황이- 마피아의 생명이잖아요. 돈줄을 보호해 주는 거. 그게 없으면 마피아 조직이 생존을 못 해. 그러니까 돈 주는 놈은 철저히 지켜줘야 돼요. 그게 마피아의 미덕이야. 그 조직의 생명력이고. 그렇죠. 예, 예. 두 번째는 그 명예를 모독하고 도전하는 자는 아주 단호하게 또 끝까지. 응징하고 예. 복수하고 이게 이제 그거예요. 그다음에 특히 마피아가 아주 잔인하게 끝까지 하는 게 외부 배신자를 처단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예. 이제 이 건과 관련해서 최근에 주모 의원의 그 불출마 선언이 있었잖아요. 예. 주성영 주성영 의원. 의원. 주성영 의원. 제가 만약 성매매를 했다면 목숨을 걸겠습니다. 제가 작년 사법개혁 특위 간사로서 여야 의원들의 합의를 통해서 수사권 조정을 이끌어내고 중수부 폐지 주장과 함께 특별수사청 설치 법안을 내어놓았습니다. 하는 역할 중에서 좋은 역할이 있습니다. 특수수사 같은 경우, 근데 뭐 화이트 칼라 범죄나 재벌 비리 등 수사해야죠. 이걸 갖다가 중수부에 검찰총장 직할에 두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검찰총장의 성향이나 편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특수수사의 범위와 방향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쪼개가지고 첫째는 원래 지검 특수부가 있거든요. 서울지검 특수부, 뭐 우리가 좀 외국 같은 경우는 특수부 수사로 제일 유명한 데가 동경지검 특수부거든요. 예, 그 일본에는 중수부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서울지검 특수부에 뒀는데 잘하는 거거든요. 서울지검 특수부, 부산지검 특수부, 광주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쟁을 하게 하고 충돌이 생겨서 관할이 문제가 발생하면 검찰총장이 관할만 정리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러면 이제 검찰총장이 수사의 지위와 내용, 성격을 직접적으로 지휘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중수부 폐지론이죠. 그게. 그렇죠. 중수부 폐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수부 폐지만으로도 이제 부족하다고 보는 게 중수부를 폐지하고 특수부를 강화하는 게 하나 있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검찰총장의 힘은 막강하거든요. 막강하기 때문에 그 아까 노 대변인 말씀하셨던 고비처 또는 뭐 공수처 이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 검찰의 권력을 떼놓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소독점을 떼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검찰 및 고위공무원이 검찰이 포함된 고위공무원이 관련된 범죄 같은 경우는 따로 만드는 게 하는 게 좋다면 좀 특히 이제 검찰 내부의 부패 같은 경우를 검사가 검찰이 범죄를 저지르면 글쎄 말입니다. 처벌할 사람이 없어. 기소를 안 하니까 예. 그렇죠. 덮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서로 물어봐야 되거든요. 검찰이 비리를 일으켰을 때 우리 뭐 영화도 많이 나오고 예. 합니다만 어떡할 거냐.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내부자가 수사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 경우는 따로 떼는 것이 대표적인 게 좋다. 뭐 그 삼성 엑스파일의 특각 검사들 그렇죠, 자기들 그렇죠. 조사도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수사는 그냥 조사도 안 대검 중수부 폐지하면 대검 중수부 캐비넷에 있는 다 나오죠. 그 270개는 어디로 가요 그러면?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 아 중앙지검인가요? 아 그럼 관계 없구나. 그런데 깜짝 제가 놀랐네. 그 얘기를 저 부분에서 제가 대검 중수부 저도 이제 폐지를 이제 주장을 했는데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검 소문이 최태원 회장이 어디 술자리에서 노무현이 당선되면 나는 이민 간다는 말을 했다는 소문이 뒤늦게 돌았고 예, 예. 우리는 그거를 선거를 할 때는 몰랐어요. 예. 최태원 씨가 구속되고 나서 기업인들한테 그 얘기를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아니 설마 우리가 그런 얘기를 술자리에서 했다고 해서 재벌 회장을 구속하겠냐. 말이 안 된다 그게 도대체. 우리는 그런 얘기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설사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거 가지고 무슨 기업인을 구속하고 이런 거 아니다. 그때 삼성이 그때 바짝 긴장을 해가지고 다음 타겟은 삼성이라 그러는데 맞냐 이런 걸 문의를 많이 해왔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굉장히 황당했던 게 그때는 검찰이 잘 보이려고 그랬다는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근데 돌이켜놓고 생각하니까 그렇게까지 알아서 기면서 비위를 맞추려고 했는데 뜬금없이 젊은 검찰 경력도 없는 여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보내놓고 검찰 인사를 막 하려고 그러는데 서열 과거 다 무시하고 막 하려고 그러고 대드니까 야 그럼 동네 저 놀이터로 나와라 한판 뜨자 이래가지고 대통령이 평검사 토론을 하고 이러니까 원한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해석이 맞나? 저는 이제 맞다고 보고요. 상당부분 맞다고 보고 저는 이제 그 검찰 개혁을 최초로 시도한 정부는 참여정부라고 봅니다. 그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보고. 근데 이제 참여정부의 검찰 개혁은 냉온탕을 번갈아 갔습니다. 장관으로 보게 되면 근데 강금일 장관 했다가 다시 검찰 출신으로 갔다가 천정배 장관으로 왔다가 또 검찰 출신으로. 갔죠. 예. 그러면서 검찰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뭐 사실 검찰 개혁이라는 게 검찰의 그 막강한 권력을 개혁하려면 집권하고 1년 반, 2년 뭐 맥심 최대 2년 내에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정광석화처럼 했죠. 바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했다가 갑자기 원래 우리 사람이 또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괜찮네. 좀 시간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버티자 싶은 거죠. 버티자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이 어떤 이유로 그 냉온탕을 번갈아 갔는가 이제 잘 모르지만 그게 좀 패착이었다라고 보고 향후에 이제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검찰 개혁은 정말 1년 내로 정말 해야 된다. 특히 법무부 장관이 강골인 사람이 왜냐면 법무부 장관 자신도 지금 근데 천정배 장관 같은 경우도 아주 뭐 최고의 법률가 중에 한 명인데 강정구 수사 불구속 지휘 사실 그거 불구속 지휘가 원칙이거든요. 원칙을 했다는 이유로 그냥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난리뿐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검찰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마음에 안 들면 본인 스스로 못 날리지만 여론을 통해서 좌빨로 만들는 데서 날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좀 검찰 개혁분들 정말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생각하고 그러면은 뭐 이 검찰 개혁에 이제 그 얘기 나왔으니까 좀 구체적인 몇 가지 방안을 갖다가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장관을 갖다가 그 검찰 출신 아닌 사람을 한다거나 뭐 이런 어떤 인사법 문제로 처리하는 것도 기본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제도적인 문제, 제도를 바꿔야 되는 문제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다극화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검 이제 중수부를 해체하고 그리고 공수처 혹은 뭐 고비처라고도 하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갖다가 둬서 그 분야에 관한 한 검찰의 어떤 기소 독점을 갖다가 이제 깨는 거죠. 깨서 분할하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동의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참여연대 사법권센터 소장을 한 오래 했는데 그때부터 제출했던 안인데 이제 법안까지 사실 국회에서 만들어졌었죠 사실은 막판에 물론 안 됐습니다만은. 그 얘기는 제가 좀 해드릴게요. 왜 안 됐는지. 네. 그건 좀 이따 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인사 문제는 분명히 따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사 문제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누가 시킬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고 특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 초기에 검찰개혁 할 사람을
아주 강고를 데리고 들어와서 해서 검찰이 아 이거 버티다가는 내가 완전 쫓겨나겠구나. 임기 5년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하죠. 끝까지 가야 된다.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한다 네. 딱 선포하고. 그럴 때만 검찰이 확 갈릴 거고요. 그다음에 검사장들을 바꿔야 되거든요. 검사장급들을 쫙 아까 그랬지 검사장이 쉬운 말로 하면 그 개파 보스일 건데 그렇죠. 예. 그분들을 이제 정리를 재구성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한 5년 정도 끝까지 가야지 이 사람이 물갈이가 사람 자체의 물갈이가 될 거다 보고요. 그 작업은 이제 대통령께서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제도적으로는 중수부가 이제 외문정가 하면 중수부는 검찰총장 직할기구거든요. 아무 말도 듣지 않습니다. 검찰총장의 지휘하에서 검찰총장이 하라는 수사만 하는데 검찰총장이 어디에 관심이 있을 것인가는 우리가 불문가지다라는 생각이 들 때 중수부가 관계자들이 그래서 제가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당사자들에게 했더니 조직의 근간이 조직의 근간이 근간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마피아가 그러니까 해체된다. 검찰이 실제로 보면은 직접 수사하는 사건보다도 이 내사하는 사건 있잖아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사를 해서 거기서 엄청난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딱 쥐고 그 중에 일부가 공개적인 수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이걸 예를 들면 중수부가 없으면은 수사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평소에 내사 자체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평소에. 그리고 내사가 빙산에 그 물속에 다 잠긴 10분의 9 정도 된다면 그 물 밖으로 나온 10%가 바로 이제 우리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사가 딴 게 아니라 정보거든요. 내사는. 정보지. 내사 핵심은 내사가 첩보, 정보 이런 거죠. 요번에 이제 이명박 정부 하에서 국무총리 조정을 통해서 형사법 개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 검찰이 절대 놓치지 않았던 게 내사 문제에 대해서 경찰 내사까지 모두 우리에게 보고하라고 법을 그렇지. 통과했습니다. 네. 이 기막힌 맞습니다. 건데 과거에는 이제 경찰 내사 문제는 경찰에서 끝이 났는데 이번 걸 통해서 검찰이 승리를 해버렸어요. 원래 많은 걸 가지고 권력을 쪼개줘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 반대로 이제 자기 내사 외에 검찰 내사 외에 경찰 내사 거도 다 보겠다라고 하니까 경찰에서 이제 불딱지가 난 건데 이제 검찰의 탐욕이 이제 끝없이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사 문제를 포함해서는 검찰을 바꾸려면 일단 그 수사권 문제에서 상당 부분은 경찰로 보내고 네. 그 다음에 갖고 있는 각종 기소독점 중에서 공수처 쪽으로 또 떼어주고 내주고 이거 자꾸 떼어줘야 된다. 네. 분산시킬 수밖에 없다. 디도스. 저는 그 검찰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 필요해요. 공직자 문제만이 아니라 그 예. 재벌들에 관련된 그 큰 경제 사범과 관련된 네. 문제들도 그 떼어줘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특수부 그 전에 보면은 그 서울지검 특수부에서 삼성 에버랜드 사건을 갖다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수사를 좀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공소시효 다 끝날 때까지 끝나기 못하게. 얼마 전까지 못하게. 못하게 한 게 바로 검찰총장이었거든. 예. 그래서 아유, 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맨 처음에 했던 그 검찰과의 대화 등에서 제가 그 당시 이제 제가 느꼈던 검찰에 있는 친구 선후배 뭐 제가 사실 뭐 법대 졸업하고 친구들 대부분 거기 있으니까 이제 검찰 전체는 노무현 정부 또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모욕을 받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있었고 머리 숙이고 있었지만 우리는 모욕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이 정권 후반이 되면서 드디어 이제 칼을 이제 거꾸로 잡는 거죠. 복수전이 시작된 시작된 거죠. 거죠. 사실상 보면 그 참여정부 때 참여정부로부터 중용된 검사들도 그 중에 일부는 네. 그 대열에 그 복수전에 섰죠. 가담했죠. 당연하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출세하고 승진될 때는 당연히 그 순간 머리를 숙이고 도광양회한다고 머리를 딱 또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빚을 나중에 이제 이 마음에 안 드는 정부지만 승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승진할 때까지는 계속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권 말기 되면 자신의 원래의 모습을 드러내고 뒤집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저는 사실은 지금도 예컨대 이제 검사분들이 그 상당수 이제 보수적인 분이라고 전제한다면 지금 박근혜 쪽으로 줄을 섰을 거다라고 예. 보고요. 지금 이명박 정부 및 이명박 정부의 최측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딜을 딜을 하고 있을 거다. 박근혜 쪽에 주고 있을 거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검찰 마피아들의 심리 상태 이해를 하는 게 돌이켜 보면 이제 2002년 12월 19일 선거가 끝나고 노무현 후보가 당선이 된 직후에 SK 최태원 씨를 검찰이 구속했어요. 분식회계 혐의로. 네, 예. 우리 지난번에 재벌 예. 마피아 편에 그걸 다뤘죠. 다뤘죠. 그 SK 형제 횡령단 네. 그 다룰 때 다뤘는데 그때가 최태원 회장이 처음 징역을 갔을 때입니다.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기소가 된 건데 그때 이제 노무현 당선자가 막 화를 냈어요. 왜냐면 캠프에서 전혀 몰랐습니다. 검찰이 이걸 준비하고 있었고 전격적으로 최태원 씨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왜 검찰이 이런 짓을 했냐라고 우리가 추측했던 게 잘 보이려고. 바로 그거죠. 예. 메시지를 보낸 거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다음 당선자 시절에 막 화를 낸 거예요.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지금. 응? 그러고 이제 업계에서